EJ 수학 1-A 2강 시작하겠습니다. 테마 두 번째, 이차 함수의 그래프, y는 ax제곱의 그래프. 자,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원점을 지난다입니다. 원점을 지난다. 자, 0,0. 저 원점이라고 하는 것은 0,0을 의미하죠. 0,0, 0,0. 자, 이렇게 원점을 지난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y축에 관하여 대칭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y축에 관하여 대칭이다. 그래서 y축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프를 잡았을 때 포개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y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대칭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대칭축을 우리가 축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바로 x는 0이다. 저 y축이라고 하는 것은 저 x가 0인 점들을 모아놓은 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때에 아래로 볼록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아래로 볼록이다.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다. 자,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 위로 볼록이다 라는 얘기는, 자, 아래로 볼록이다. 수정해야 되겠네요. 요 아래로 볼록이다는 요렇게 되고요. 위로 볼록이다는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모양에 따라서 x제곱 개수가 양수냐 엄수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특징은 뭘까요? 자, 꼭지점. 자, 한자로는 정점이 되겠습니다. 0,0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원점을 지나면서 그때 그 0,0이 꼭지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꼭지점이 뭐냐? 포물선과 축과의 교점을 의미한다. 조금 이따가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그래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어떻다? 좁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포물선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자,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이렇게 바뀌고 또 이렇게, 그래서 폭이 이렇게 좁아진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 5가지에 대한 특징들을 반드시 암기해 놓고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차 함수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 함수의 평행 이동. 그러면 평행 이동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자,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를 가정해서 보면, 자, 점의 이동이 있습니다. 점의 이동은 우리가 어떻게 이동할 거냐라는 건데, 바로 이렇게 이동하면 되겠네요. x, y라는 어떤 점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점은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이동한 만큼 뒤에다가 더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x, y라는 점이 있을 때에 이동한 만큼만 더해주면 바로 점의 이동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는 도형의 이동입니다. 도형의 이동. 자, 도형의 이동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렇게 하죠. 자, x, y라는 점이 있는데, 자, 도형을 이동시킬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이렇게 일단은 기억을 좀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x 대신에 지금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했다라고 하는 것은 x 대신에 x-p를 대입하겠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 y 대신에 y-q 대입하겠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정리해 놓고 암기해 놓으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도형의 이동은 이렇게 대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죠. 자, 세 번째는 이차 함수의 대칭 이동입니다. 대칭 이동. 자, 대칭 이동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x축 대칭입니다. x축 대칭 이동. 그럼 x축 대칭 이동은 어떻게 시키면 되겠느냐라는 건데,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자.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세요.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자, x축 대칭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y축 대칭 이동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y축 대칭 이동은 어떻게 할 거냐? 바로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하자. 이렇게 됐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 이동은 바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y 대신에는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우리가 대칭 이동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대칭 이동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일반형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요거는 또 어떻게 또 공부를 해 나가야 되냐 하면은, 자, 이렇게 요걸 일반형이 이렇게 생긴 꼴을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요 일반형은 바로 요런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런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 거는 어떻게 바꿔줘야 되겠느냐 하면은, 바로 평방완성.
우리나라 말로는 완전 제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제곱을 통해서 이런 꼴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꼴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바로 기본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본형. 그래서 기본형이다. 자, 이렇게 기본형으로 바꿨을 때 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가요? 이 기본형이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평행이동이란 무엇일까 보면 그래프의 평행이동이란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평행이동에 대한 간단한 정리도 해놓으시고요. 그러면 그래프를 평행이동했다라는데 어떻게 이동했는지가 중요한 거겠죠. 바로 이렇게 x축 방향으로 뭐만큼?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걸 의미한다. 누가요? 이 기본형이 나타내는 것이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 누구의 그래프를?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엄청 중요하니까 완전 제곱하는 것도 반드시 익혀야 되고요. 요 기본형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일반형의 평방 완성. 즉 다시 얘기하면 완전 제곱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지금 요 5번에 관련된 요 평방 완성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평방 완성을 하느냐? 자, 보겠습니다. 최고창 x제곱의 계수 a를 괄호 밖으로 묶어낸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x제곱의 계수 a를 괄호 밖으로 묶어내면 x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자, 이 녀석은 a를 묶어낸다는 얘기는 a로 나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분의 bx가 될 것이고요. 자, 잘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전개해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식이 나오죠. 요 식이.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x제곱 더하기 a분의 bx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면 요 녀석은 뭐냐면 요 뒤에 오는 녀석은 바로 x계수 있죠. x계수 플러스 a분의 b. 얘를 2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a분의 b를 2로 나눈 값을 제곱시켜서 이렇게 뒤로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뭐라고요? x계수를 2로 나눈 값을 제곱시켜서 뒤에다가 더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같은 값을 한번 빼준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갈로 놨습니다. 그 다음 뒤에 상수항은 그대로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잘라서 요 앞부분, 요 녀석은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인수분해.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바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수분해. 자,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요 녀석하고 여기 갈로 앞에 있는 이 a하고 어떻게 하냐면 곱해서 갈로 밖으로 묶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묶어내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묶어내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자, a 곱하기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a를 하나 약분하면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c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평방 완성, 완전 제곱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앞으로 다양한 2차 함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얘는 반드시 꼭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럼으로 인해서, 자, 요런 형태가 됐죠. 기본형 형태. 그래서 우리가 기본형으로 바꾸는 완전 제곱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본형으로 바꿨을 때 그 기본형.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기본형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이 기본형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더라. 그러면 어떤 정보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꼭지점을 알 수 있겠구나. 어떻게? P, Q 이렇게 꼭지점을 찾을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축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X는 P. 그 다음 세 번째는 평행이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구나.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구나. 그 다음 네 번째는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알 수가 있겠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다음 기회에 또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또 공부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이렇게만 간단히 알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자, 요 그래프 그릴 수 있다. 그러면 기본형으로 항상 바꿔놓고 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것이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좌표평면에 X축하고 Y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 놓고, 그래프. 자, 이렇게 꼭지점 0,0을 찍겠죠? 꼭지점 0,0. 그리고 0,0을 찍고, 그 다음에 뭐냐면,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죠? 꼭지점 0,0 아까 요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특징들을 살펴봤죠. 그래서 요게 0,0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0,0. 그래서 0,0을 지나기도 하고 꼭지점이 또 0,0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아까 얘기했죠. Y축 대칭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Y축 대칭이니까 여기 있는 한 점을 갖다가 이렇게 Y축을 중심에서 이렇게 탁 쳐보면 이렇게 포개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도 같고, 그럼 여기 이렇게 해도 이 점하고 이 점 이렇게 잡았을 때 얘하고 얘의 거리가 같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물선 위에 이미 한 점을 잡았을 때 항상 이렇게 접으면 이 거리가 항상 같은 점으로 포개어진다. 이렇게 접었을 때 포개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칭축 알고 있죠. Y축, 대칭축. 축의 방정식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X는 0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자, 이것도 같이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꼭지점 0,0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다. 음수일 때는 어떻게 그린다고요? 얘를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죠. A가 음수일 때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라고 얘기했고요. 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간단히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할까요?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이동한 그래프. 자, 이렇게 봤을 때 평행이동했는데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한 그래프를 이렇게 좌표 평면상에 그려보자. 꼭지점이 P, Q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 P하고 Q가 양수라고 가정하고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P, Q라는 꼭지점을 잡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Y절편을 잡습니다. Y절편은 뭐예요?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Y값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Y값. 그래서 여기다가 점을 찍어주고, 그 다음 최고차항 계수 A가 양수라고 가정했을 때의 그래프는 바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주시면 앞으로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로 들어가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차함수에서 각각 얼마만큼 평행이동하였는가, 또한 각각의 정점과 축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는데, 평행이동하였는가, 그리고 꼭지점,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얘네들은 바로 전부 다 기본형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기본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완전 제곱해야 된다. 평범 완성. 그래서 완전 제곱을 해가지고 구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완전 제곱 어떻게 한다고요? X제곱 계수인 2를 가로 밖으로 묶어낸다. 이렇게 정리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X의 개수를 뭐 한다? 2로 나누고 난 다음에 제곱시켜서 더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하기 1, 그 다음에 같은 거 한번 뺀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잘라서 인수분해 한다고 그랬죠, 인수분해. 자,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1의 제곱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누구랑 곱한다고요? 2랑 곱해서, 이거 곱해서 밖으로 나오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보면 어떻게 될까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 1만큼 이동한 거 알죠? 얘가 0인 만큼 이동한 겁니다.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 꼭지점은 자, 이렇게 1,-3. 얘가 0인 점이 꼭지점의 X좌표, 그 다음 이 뒤에 있는 상수항이 꼭지점 Y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축의 방정식은 뭐라고요? 얘가 얘 이퀄 0이다. 이렇게 잡으면 되죠. X는 1.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다음에 이차함수에서 각각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는가, 또한 그 다음 정점과 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됐네요. 그죠? 자, 마찬가지 X제곱 계수인 마이너스를 묶어내고요. 그 다음에 X의 계수를 2로 나눠서 제곱시켜서 더한다. 같은 거 뺀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거 인수분해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인수분해하고 요 마이너스 1은 요게 있는 마이너스와 곱해서 밖으로 나오면 1이 되고 더하기 4에서 5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고,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꼭지점은 마이너스 1,5가 되고, 그 다음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포물선 Y는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6은 포물선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를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느냐? 그럼 얘를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느냐? 라고 했을 때는 둘 다 기본형으로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얘도 기본형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얘도 기본형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형으로 바꿔보죠. 2를 묶어내겠죠? 자, 2분의 3x. 그 다음에, 자, x 계수 2분의 3을 2로 나눠서 제곱시키면 16분의 9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x 계수 2분의 3을 2로 나누면 4분의 3. 4분의 3 제곱시키니까 16분의 9. 그래서 같은 값 빼고 이렇게 정리하면. 자, 이렇게 하시면은 바로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 하시면 x 더하기 4분의 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얘 마이너스 16분의 9는 2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8분의 9가 되죠. 2 하나 약분하면 마이너스 8분의 9 더하기 6을 하면 8분의 39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 제곱을 했고, 자, 그 다음에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 얘도 완전 제곱을 하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 꼭지점이 마이너스 4분의 3, 8분의 39. 얘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꼭지점을 가지고 어떻게 평행 이동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꼭지점이 아까 얼마라고요? 1,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그 다음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4분의 3, 8분의 39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자, 1을 어떻게 평행 이동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는가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얼마만큼 평행 이동하면 8분의 39가 되겠는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1에서 P만큼 이동해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1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P 값을 얻을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얼마만큼 갔을 때 8분의 39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1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Q 값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얻어내면 P 값은 마이너스 4분의 7이고, 그 다음에 Q 값은 8분의 3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X축 방향으로 누구를 마이너스 4분의 7만큼 Y축 방향으로 8분의 31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익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문제 풀 때 그대로 적용시키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요 문제 푸는 방법 정확히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으로 넘어와서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를 x축 방향으로 2,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자,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하여 얻어지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했으면 x 대신에 뭐 한다고? x 대신 x 마이너스 2를 대입한다고 이렇게 정리했었죠.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x 마이너스 2 대입한 거 보시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뭐 했다?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y 대신에 뭐 한다? y 대신 y 플러스 1을 갖다가 대입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y 대신에 뭐? y 플러스 y 대신에 y 플러스 1 대입한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대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1이라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했을 때 어떻게 대입을 하는지를 보고 정확하게 풀어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제 5번. 포물선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을 다음의 직선 또는 점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여 얻어지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x축 대칭 이동하여 얻어지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x축 대칭이면 뭐라고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마이너스 y 대입했네, 그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x축 대칭 이동한 포물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 자, 두 번째는 y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 y축 대칭 이동은 어떻게 한다고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x 대입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바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점에 관하여 대칭 이동한 건 어떻게 될까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한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y 대신에 마이너스 y,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해서 정리하면 원점에 관하여 대칭 이동한 포물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뭐 금방 익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표준 문제인데 요게 이제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의 그래프를 다음의 직선 및 점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여 얻어지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직선 x는 1에 관하여 대칭 이동한다. 일단은 대칭 이동 자체가 뭐냐면 그래프와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라는 식을 기본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으로 바꾸는 거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자, 이렇게 바꾸면 자, x-2 전체 제곱 마이너스 9가 나오겠죠. 자, 그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 봅시다. 자,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한다고? 꼭지점 표시해주고요. 꼭지점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y절편 x가 0일 때 y값 해가지고 표시해놓고, 최고 차항 계수 x제곱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얘를 x는 1에 관하여 대칭 이동해야 되니까 이 그래프를 x는 1에 관하여, 자, x는 1이라는 이 직선에 관하여 대칭 이동해야 되니까 얘를 중심에서 이렇게 탁 접는 거죠. 그래서 여기 꼭지점을 보게 되면, 자, 여기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지는 요 점이 바로 뭐냐면 꼭지점에 대해서 x는 1에 대칭 이동한 요 점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 마이너스 9니까 여기 한 칸 갔으니까 0,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래서 직접 바로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려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지만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0, 마이너스 9가 그려지는데,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자, 꼭지점 2,-9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x는 1에 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거리가 같겠죠? 대칭 이동한 점. 그러면 바로 이 두 점의 중점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중점이 바로 이 a와 x좌표 A와 이 x좌표 2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누가 돼야 된다고요? 1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A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포물선의 꼭지점은 어떻다고요? 0,-9가 되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포물선의 방식은 x제곱 개수가 1이고 그 다음에 꼭지점이 0,-9인 바로 y는 x제곱 -9라는 포물선의 방식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y는 x제곱 -4x -5의 그래프를 다음에 직선 및 점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여 얻어지는 포물선의 방식을 구하세요. y는 2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는 거. 자, 아까는 우리가 이제 기본형으로 바꿔놨으니까 그래프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2,-9, 0,-5.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얘를 어디? y는 2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요 y는 2라는 직선을 중심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탁 접어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접어 올린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요 길이가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가 길이가 2고 여기가 길이가 9니까 이 전체 길이가 11이 됩니다. 그럼 11만큼 얘도 요 길이가 11만큼 올라가면 y점이 2인 점에서 11만큼 올라가면 13이 되겠죠. 그래서 자, 요 꼭지점 2,-9라는 녀석을 y는 2에 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이 바로 2,1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요걸 가지고 우리는 뭐냐? y는 2에 관하여 대칭 이동한 포물선의 방정식을 바로 찾을 수 있겠지만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찾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y는 2가 있죠? y는 2. 자, 그리고 2,-9가 있고요. 자, 여기 대칭 이동한 점을 2,b라고 놓습니다. 자, 거리가 같겠죠? 그러면 바로 여기가 요 두 점의 중점이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자, y 좌표끼리 2개 더합니다. b하고 -9를 더하죠. 그리고 2로 나누면 중점 2가 되겠습니다. 중점 2. 여기가 한 가운데 점이니까. 자, 그래서 b는 13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냐? 포물선의 방정식은 x제곱 개수가 -1이고 꼭지점이 2,13인 포물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얻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여기 x제곱의 개수가 -1이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보면 뒤집어지죠? 그래서 꼭지점이 2,13인 거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거 조심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포물선의 폭하고 요 포물선의 폭이 일정하니까 개수는 똑같습니다. 개수는 똑같은데 개수의 크기는 똑같은데 뭐냐? 부호는 위로 볼록이니까 마이너스를 준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 자, 이제는 뭐냐면 x제곱 -4x -5의 그래프를 다음의 직선 및 점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여 얻어지는 포물선 방식. 점에 관하여 대칭 이동한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그래프 그리겠죠. 저기 -1,-4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적어봅시다. 자, 2,-9라는 꼭지점의 좌표가 있겠죠. 여기 꼭지점의 좌표. 자, 여기. 요 점에 대해서 뭐냐면 -1,4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모르니까 a,b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거리가 같겠죠. 거리가 같으면 자, 2하고 a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요게 한가운데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하고 a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1이 되고 -9하고 b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4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a가 -4, b가 1이라는 값을 얻어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꼭지점을 요 점에 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이 -4,1이 되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1,-4라는 점 찍고 자, 요 점에 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이 -4,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이어보면 요 길이가 서로 같아지는 겁니다. 요 길이가.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쵸?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은 뭐라고요? x제곱 개수가 -1. 위로 볼록이니까 그 다음에 꼭지점 아까 -4,1이라고 찾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y는 -x 플러스 4 전체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이 차함수 조금 잘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본격적으로 좀 더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